신간 도시의 마음으로 돌아온 김승수 전 전주시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가 되셨어요. 아직 작가 반열은 아니고요. 이제 저자 정도. 책을 쓴 정도입니다. 그동안 좀 어디서 지내셨어요? 뭐 산에 갇혀서 움막에 들어가 사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랬고요. 아니, 그렇진 않았고요. 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만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강연 기회가 좀 대학에서 많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뭐 전북대, 전주대, 또 뭐 충남대, 또 서울대, 경희대, 뭐 서울시립대 이런 데에서 강연도 하고 거기서 대학생 친구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많은 걸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강연 요청이 뭐 다른 시청, 네, 시청에서도 많이 강연하셨죠. 네, 경기도에서도 했었고요. 네. 뭐 대구에서도 하고 또 뭐 속초, 뭐 나주, 또 영암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우리 도시와 다른 도시를 비교할 기회도 많이 생겼고, 네. 또 장단점도 알게 됐고, 또 저도 이제 거기서 약간 제 스스로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배우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후회스러웠어요? 일단 뭐 가장 후회스러운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더 훌륭한 시장이었으면 우리 시민들께서 삶이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뭐 제 양심에 비춰서 시정을 복귀하신 거네요. 네, 네. 그 되게 정치인 분들이 책을 네. 쓰면 네.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출마를 네. 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떠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뭐 지금 한 달이 한 3주 좀 넘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출판 기념회도 여쭤보시고, 근데 이제 출판 기념회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또 무슨 출판 기념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출판 기념회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출마책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아마 내용 보시면 이 출마책이 아니구나 금방 아실 것 같고, 뭐 다음 지방선거 출마 계획도 전혀 없고 현재. 아하. 네. 책의 제목은 도시의 마음인데 네. 방금 전 시장님께서 출마의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더 이상 꼬리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시장님 하면 뭐니 도서관이 대표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카페용 도서관, 한옥 도서관, 숲속 도서관, 헌책 도서관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 전주 도서관 투어도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재임 시절에는 시청 입구에 도서관도 네. 만드셨고, 유독 도서관에 이렇게 좀 집중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말씀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전주 도서관 벤치마킹을 모셔가지고 전라북도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네. 지역에 오셨는데 거기는 전주 인구의 한 반절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시청 청사를 짓는데 한 2천억이 넘어갈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듣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공간을 2천억이나 들어서 지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한 건데 요즘에 시청에 직접 가서 시민들이 무슨 뭐 민원이 있고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온라인 서비스로 다 가능한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청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우리 길거리에 있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돈을 이쪽 공공장소 쪽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살려내면 시민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도서관 수준은 이미 뭐 대한민국 수준을 뭐 지금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요. 도서관이라는 공간만, 도서관이 다 호텔 수준에 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무슨 시장이 그 공간을 즐기려고, 공무원들이 즐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행복한, 우리 시민들 중에 호텔 못 가본 분들도 못 가보신 분들도 되게 많죠. 더운 여름에 호캉스 가는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지만 더운 여름에 정말로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은행 가시는 분도 있고 쇼핑몰을 가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 어떤 장소일까? 대부분 물건 파는 데서는 물건 사는 사람만 환대받잖아요.
근데 공공장소는 내가 어느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고 갔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 아무도 개의치 않고 누구나 다 반갑게 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장소는 중요한 거고 도서관은 또 이제 책을 통해서 사람을 또 바꿀 수 있는 네. 우리가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도서관에서는 책이 묵묵하게 시민들을 고민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제 더 네. 예. 그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공공장소라는 또 언급을 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네, 네. 공공장소가 어떤 자본의 그러니까 시민들을 자본의 고객이 아니라 네. 그 도시의 시민들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도서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꽃심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덕진공원에 연화정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공공장소거든요. 완산 도서관에도 도서관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완산 도서관 지을 때 저에게 그 경관이 좋으니까 호텔로 좀 바꾸면 좋겠다. 물론 이제 호텔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 오래전에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소를 다 자본에게 팔아버리면 시민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다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시민들께서는 찾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만 돈을 수천억씩 퍼부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도시가 또 굉장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공장소가 있으면 시민들의 삶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적당하게 무상이니까 이거 누가 돈 받는 데 아니니까 대충 해놓은 공공장소 들어가면 시민들의 삶도 거기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 수준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시민들의 삶의 수준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도서관을 해놓으면 우리 사회복지관도 그렇게 될 거고 공원도 그렇게 될 거고 청소년 센터도 이걸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의 수준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공공장소를 통해서 자본의 고객이 아니라 사유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저도 네. 읽었습니다. 네. 그 또 이제 후자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또 많이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그 네. AI 시대의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도 또 책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이제 저도 이제 뭐 챗GPT도 쓰고 이제 뭐 이제는 다 AI가 우리 삶 전체를 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배하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뭔가 생산성 훨씬 더 높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텐데 이제 더 중요해진 건 경험이에요.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피부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제가 시장 처음 됐을 때 2014년도에 그때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주위에 밥을 굶고 있는 애들이 진짜 있구나. 아하.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밥을 굶고 있는지는. 그리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거나 할머니하고 사시는데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거나 또 아빠하고만 사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장애를 가지셔가지고 밥을 할 수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벌써 10년 됐습니다. 새벽 한두 시부터 도시락을 다 준비를 해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전체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아이가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시장님 책 읽고 싶은데 책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쭉 썼어요. 이렇게 남들이 읽다만 책 네. 서점에서 안 팔리는 책 말고 우리가 읽고 싶은 책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책을 사주는 운동을 했었는데 책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또 이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도서관의 책놀이터, 이제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는 예술놀이터, 또 숲속의 생태놀이터를 자연놀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물놀이터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이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건 일본의 다케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는 우리 임실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전원 마을이세요. 우리 임실도 되게 아름다운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관광객이 없는 도시인데
거기에 도서관 하나가 들어서면서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씩 와요. 많은 분들은 공공장소가 무슨 이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장소인데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장소 도서관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장소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0월 달에 하는데 독일에. 네. 프랑크푸르트는 전주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네. 근데 10월 달에 도서전 할 때 보통 한 50만 명, 많게는 막 70만 명도 와요. 그러니까 도서전 하나를 통해서 그 도시가 한 달을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주는 그림책 도서전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다른 도시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전주가 조선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식 도시였어요. 그랬나요? 네. 시민들은 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연료춘향 추설가라고 이게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전주는 이미 책에 대한 DNA, 역사성, 또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독보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 때 책을 멀리하고 종이책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 전주가 이미 지금 도서관 도시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게 이제 도시의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두 번째 한옥마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랜드마크 하면 뭐 높은 빌딩이나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네. 사실 이제 도서관이 전주의 랜드마크가 돼버렸어요. 시장님의 어떤 정책 때문에. 네. 네. 이제 사실은 전에는 이제 높은 건물들 네. 또 높은 것들 큰 것들이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굳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축제가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도서관이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또 전주가 전국적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책도 아주 많이 팔리는 도시고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안에 여러 컨텐츠들이 네. 많이 쌓여 있고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단행본을 사면 20%를 시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글쓰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전주에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거다. 전주하면 한옥마을과 책 이 두 가지가 생각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말고 다른 시정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동물원 개편, 네. 시내버스 노선도 있었고, 네. 천마중길도 이렇게 네. 바꾸셨고요. 네. 놀이터 독진공원의 놀이터도 이제 만드셨는데 네. 이런데 좀 이런 것에 주안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도시를 끌어가는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산업들을 이제 놓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주는 사실 산업단지 하고 싶어도 땅이 많지 않아요. 바로 인근 완주에 있고 그리고 완주에 이제 기업이 들어서면 일자리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사실 다 공유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전주가 문화사업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관광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이나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게 중요하니까 시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민들의 삶을 가까운 곳에서 살펴야 되는 게 정치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시장 됐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시민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시장님 저 명절 때 저는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집에 못 가요? 그랬더니 시장님 고속버스에 네. 또 직행버스에 휠체어 탈 수 있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네요. 갈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네. 운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휠체어를 타신 우리 시민들께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께서 전주 말고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버스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콜택시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가셨죠. 이게 이제 서울 말고는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요즘에 이제 동네 버스가 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네. 그런 게 아주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일들이에요. 빨간색 마을버스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작고. 네. 그래서 뭐 동물원은 옛날에는 동물 자체를 마치 인간의 놀이개처럼 관광용으로 이제 과자 주었다 뺏었다 그걸 보고 즐거워했었는데 지금은 생명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보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업은 산업대로 가야 되지만 시민들의 삶의 장소들을 놓치면 진짜 삶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급한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급한 걸 해결하면 일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급한 것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우리들의 급하지 않더라도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서민들, 아이들, 장애인들. 이분들의 삶은 급하게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데. 근데 그걸 놓치면 도시는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산업은 산업대로 가야 되지만 이런 일들은 중요한 일들이죠, 사실은. 저 시장님 말씀 10분 동의하는데 네. 그 비판이 좀 있는 사업도 네, 있어요. 네. 천마죽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 네, 이제 지금도 뭐 제가 그 시장 첫 번째 할 때 네. 그걸 했었는데 두 번째 선거할 때 거기 때문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워낙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도시 침술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를 수술하는 것도 있고 도시에 침을 놓으면 이제 이게 스스로 건강을 찾는 건데 천마종걸 거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예. 거기에 노래방, 모텔, 그렇죠. 나이트클럽, 네. 안마시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근데 다 망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 풍경을 끌어들이자.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주변이 나이트클럽 있던 데는 호텔로 변했고 또 이제 주요소 있던 데도 지금 뭐 상가가 지어지고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오고 거기 스스로 다 리모델링 하셨어요.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침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가면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약간 불편하신 것도 압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하기 전에 차로 100번 이상 운전을 해봤어요. 이렇게.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한옥마을 벤치마킹을 왔는데 오늘 막걸리집이에요. 근데 등 뒤에서 이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이제 되게 전주 들어오는데 전주 초입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전주역에서 내려보니까 전주는 한옥마을만 있고 전주가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폄훼했군요. 네, 네. 그래서 도시의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를 기억하는 도시를 또 여행을 끝나고 나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는 도시에 처음 내렸을 때 녹색의 숲이 있고 또 곡선의 숲이 있고 이거는 우리 전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들은 거기다 뭐 동상도 세우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원래 전주다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마중길 조성이 됐고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게 네. 됐습니다. 천마중길 여행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도서관이 작은 네. 도서관인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책이 색이 바래니까 네, 네, 그런 네. 모습도 좀 있고 또 문도 일찍 닫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책에서도 나오지만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었던 선미촌 네, 네. 네,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떠세요? 이제 선미촌은 그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 뭐 저한테 파주도 가서 강연도 하고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네, 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네. 왔고요. 뭐 국무총리도 오셨고 뭐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하셨는데 선미촌이라는 데가 성매매 이게 집창촌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저희가 성매매 직결지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시청하고 불과 3분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주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바로 그 옆에 전주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죠.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미촌 성매매 직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 하나가 그 주변이 전체 다 슬럼화되고 있고 도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시장이 돼서 공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진짜 험한 곳이더라고요. 뭐 여기 방송에서 내가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선미촌이 60년 동안 여기 있었던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어떻게 60년 동안 여기 있었을까 시내 한복판에. 그랬더니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두려움. 네, 어떤 뜻이죠?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무섭고 험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아하, 다.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고 포기하고 있었구나.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장이 겁이 나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나? 내가 시장인데. 뭐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두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내가 이걸 놓지 않고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셨죠, 사실은. 전라북도 그 여성인권센터라든지 또 뭐 행정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도 열심히 하고 검찰, 경찰, 시의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뤄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성매매 직결지를 완전히 다 해체하고 성매매했던 여성들이 다른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자발을 해서 실제 수십 명의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다른 삶의 대안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거기에 이제 그 정원도 만들고 작은 미술관도 만들고 또 업사이클링 센터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도시라는 것은 그런 걸 다 밀어버리고 스토리가 없는 도시는 정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흡인력이 떨어져요. 뭔가 끌어올 수 있는 게. 팔복예술공장도 이제 지난 임기 때 했었는데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팔복동이 완전히 다 슬럼화되는 산업지역이 있는데 팔복예술공장에 만약에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오래된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문화로 재생해서 만들어내니까 스토리가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미초는 단순히 이제 뭐 성매매 직결지역 해체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의 서사 스토리가 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활용하는 건 이제 후임 시 당국에 맡겨진 거죠. 공공이나 또는 이제 저희 국가나 정부나 공공이 도시의 손을 이렇게 좀 만지기 시작하면 네.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본 세력이 어쩔 네. 수 없이 달라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고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처방이 좀 없어 보여요. 공공의 역할을 좀 어디까지 저희가 또 가야 될까요? 예,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 좀 슬럼화된 지역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이제 땅값이 훅 올라가면서 네. 기존에 세를 살고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쫓겨나게 되는 상황.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이게 지금 딱히 성공한 지역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을 하려면 많은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돼서 자본도 성공을 하느냐. 근데 거기도 또 이제 다시 또 밀려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뚜렷한 처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업종이 있고 이런 업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시민들 공동체에 대해서 상생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겨내면 아주 좋은 거지만 공공에서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걸 강제로 막자 말자 이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이쪽은 예를 들면 그 서학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카페가 있는 게 좋지 거기에 스타벅스나 또 이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역 카페가 특색도 있고 좋으니까 여기는 허가를 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마음 또 연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전주의 정체성을 되게 확립하고 싶으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마다 좀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네. 7080처럼 예전에 이제 고즈넉한 경관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는 이제 그거에 좀 탈피해서 네. 좀 빌딩도 좀 세우고 네. 뭐 지하철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셔요. 네, 네. 네. 언제 정체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정체성은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정체성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은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씨앗이 정체성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거든요. 팔복예술공장도 그 오래된 산업단지에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팔북동 주민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다 부수고 새로운 건물이 있으면은 저 정도 규모로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수천억 들이면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주는 그런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전통 문화도 가지고 있고 책도 가지고 있고 영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잘 꽃을 피우면 이게 자리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자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꽃을 피우면 그게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하고 구별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하면 비빔밥, 전주, 영화책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많은 부분에 파급이 돼요. 문화 도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사위가 전주에서 왔어. 우리 며느리 전주 사람이야. 저희가 해외로 유학을 가면 이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전주라는 도시에서 왔어. 요즘은 국가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꽃을 피우는 게 전주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높은 빌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빌딩도 필요하고 하죠. 근데 전주가 만약에 정체성을 찾고 한다면 또 진짜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면 저는 문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높은 빌딩이 싫거나 뭐 이걸 높은 빌딩을 무조건 막 낮춰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장님 비판을 하자면 그 전주 종합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님 때 굉장히 많이 지연됐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원자재값 상승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그 시가 손해를 많이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사실 그건 팩트 같아요. 네. 왜 그때 좀 지연하신 거예요? 근데 시민들로부터 제가 이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비난을 받는 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저는 도시의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에. 그 당시에는 롯데한테 땅을 다 주는 거였고 저도 컨벤션도 다 했어요. 컨벤션도 다 하고 호텔도 당연히 유치를 하고 쇼핑몰도 오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기업에다 땅을 저기에 1963년도에 시민들이 성금을 내서 맞습니다. 지은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산을 잘 살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롯데가 땅을 가져가면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철구조물에 쇼핑몰 이런 게 들어올 텐데 백화점 쇼핑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땅을 다 기업에다 주는 건 결국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땅을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롯데하고 제가 협상했던 건 땅을 다시 가져왔어요. 롯데하고 공문상으로 땅을 가져오고 롯데한테 빌려주는 걸로 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그게 약간 늦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야구장이라든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 게 있었는데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절차를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에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들은 다 밟고 있었죠. 다만 아까 이제 땅을 다시 우리 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늦어진 거죠, 사실은. 뭐 도시 기본계획 이런 거 수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오래 걸린 것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가장 중요한 데는 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시가 그를 기업으로 넘기면 이제 그때 후회를 하게 돼요. 시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지. 다만 이제 뭐 저 있을 때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진짜 좋은 건축이 저희는 현대 건축으로서의 내놓을 만한 좋은 건축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타워보다는 세계적인 음악당이라든지 세계적인 미술관이 오면 좋겠다. 조성진 같은 사람이 대한방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당에 가서 나 진짜 연주 한번 해보고 싶다. 오히려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 가서 연주를 해보고 나 거기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에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뭐 개발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뭐 쇼핑몰 이쪽 종합경기장도 개발도 안 하고 대한방직도 개발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과는 또 정책적으로 교감되는 부분이 많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뭐 입성 안 나오나요? 네, 뭐 연락 없습니다. 그냥 도지사도 출마 안 하고 BH도 안 들어가시고 그럼 야인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 첫 번째 책을 썼고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시민들로부터 제가 뭐 진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공적으로나 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뭐 선출직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은 항상 그 정확한 답을 보내가지고 3년 후에는 그러면 3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도시로서 전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김승수 전 전주시장님 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수 전 전주시장, 김승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